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뭐 갑자기 날벼락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예, 상당히 좀 중동 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코스닥 시장만, 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지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 우리나라 증시가 좀 체력이 약하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예,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예, 3.5%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그런 지수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코스피는 0.87? 예, 그동안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0.87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외국인들 매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기관의 매도가 주로 하락의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 동향인데요. 예, 프로그램 매도로 5,300억이 나왔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기관이 6천억을 매도했어요. 반면에 외국인은 1,200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비차익 거래. 예, 비차익이란 얘기는 선물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을 매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천억을 팔았어요. 3천억. 3천억을 팔았는데, 예, 오늘 코스닥에, 예, 그 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예, 그런 모습. 오늘 특히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팔았는데, 거기에 기관까지 동참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외국인은 거래소 시장은 롱으로 주식을 사고 있고요. 예, 코스닥 시장에서는 숏으로, 예,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공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공매도를 치니 여기에 기관까지 플러스. 예, 그러니까 지수가 3.5%라는 말도 안 되는 종합지수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예, 무슨 이유가 없습니다. 예, 바이오하고 무슨 이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제 유가하고, 예, 바이오랑 뭔 상관이 있어요? 예, 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빠진 거죠. 예, 아무래도 뭐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다 보니까, 예, 그밖에 제약바이오 섹터 뭐 전체가 뭐 1,500개가 떨어졌으니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오늘 같은 현상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좀 일시적이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을 보면 됩니다. 과거에, 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요때 싸움 났을 때 외국인들이 약 1조 원의 매도가 나왔어요. 선물 매도 포지션. 하루에만 1조 원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나오고,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래서 상당히 매물을 많이 쌓았던,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길어지고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외국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보세요. 예, 아침에 좀 매도했다가 결국에는 1,500억 이상의, 예, 선물 매수를 보였고, 거래소 시장에도 매수를 보였다는 얘기는 이게, 예, 아무래도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유가 관련주들 뭐 상한가 치고 그랬죠. 지금 국제유가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찍기 전에 한 5%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플러스 5%. 장중에는 11% 정도 나왔죠. 10% 넘게 상승했다가 현재 플러스 5%로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 예, 실시간으로 보면 더 떨어졌어요. 4.67, 4.7까지 떨어졌습니다. 거기 고점 찍고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냐? 결국에는 오늘 상한가 쳤던 무슨 관련주, 뭐 흥구석유 뭐 이런 것들, 예, 월요일날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0%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테마주들 매매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오늘 상한가 쳤다고 기분 좋아하신 분들 좀 플러스 뭐 20%든 25%든 추격 매수해가지고 투자분들, 예, 요거 주가 떨어지면 바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매매는, 예, 좀 지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상황이 조금씩, 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이거는 뭐 이란제 드론, 예, 샤헤드인데 요게 뭐 속도가, 예, 185km, 예, 여기가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날아가는데 2,000k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21시간 정도 걸린대요. 21시간. 그래서 지금 막, 예, 날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좀 이스라엘 공군들이, 예, 이란의 드론을 격추를 시작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날라올 때마다 계속 공군들이 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 미군도 포함이 될 겁니다. 이 밖에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우방국들도 동참하고 있는 걸로 좀 얘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란의 그 드론 공격이 무의로 끝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 밖에서 지금 드론을 요격하고 있다. 여기 날라오기도 전에 여기 사우디 상공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르단은 지금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제가 오늘 장중에 장문으로 그 중동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변국들이 지금 다 헤즈볼라라든가 뭐 여러 가지 테러를 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완전 와해돼 가지고. 그래서 이란이 지금 힘을 더 못 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정론인데, 어떻게 될지는 뭐 봐야 되겠죠. 오늘 미국 시장의 나스닥 증시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국제 유가라든가 현재 나스닥 선물을 봤을 때 큰 데미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은 좀 이유가 없었다. 그동안 많이 올라서 조정의 빌미가 좀 필요했는데 그거를 좀 보여준 것이 아니냐. 하지만 코스닥의 하락은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시끌사끌 해주면 뭡니까? 미국의 국채를 매수를 많이 해요.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땡큐죠. 거기다가 이란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협상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뭐 핵과 관련된 뭐 기지도 많이 복살됐지만 과학자들도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그 핵무기를 좀 만들지 못할 정도로 타격을 크게 줬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뭐 나빠할 이유는 없습니다. 말로는 야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국채 수익률이 떨어뜨리고 싶어서 맨날 파월을 압박하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WTI 요거 상승하면 안 돼요. 요거는 물가 CPI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CPI가 그동안 좋게 나왔던 거는 관세 영향을 받았던 거는 바로 국제 유가가 안정을 취했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CPI가 만약에 이렇게 급등한다라고 하면 같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 뭘 계속해서 풀어가지고 유가는 안정화 시킬 겁니다. 지금 관세 때문에도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유가까지 올라간다라면 바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여기서 뭐 또 다시 움직인다라고 하면 전략적 비축률까지 풀어가지고 유가는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정학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채권 가격을 올리고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테오젠. 오늘 뭐 장중에 7% 빠지고 오늘 6% 마이너스인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아무튼 그래요. 뭐 이게 뭐 이유가 없습니다. 시가총액 1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오늘 수급가 보여드리면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이 더 팔았어요. 350억 정도 사모펀드를 비롯한 뭐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매도를 했었고, 외국인은 역시 오늘 27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이거는 그 기관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기관이 대외적으로 무슨 이벤트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매뉴얼이 그래요. 일단 팔고 보자. 팔아놓고 그 다음에 시장이 괜찮아지면 다시 사자라는 게 보통 기관의 매뉴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매도는 좀 이유가 없었다. 오늘까지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6%까지 하락한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거기에는 수급 논리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시적인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차츰 안정이 되면 언제든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거래소의 바이오 종목들 삼성바이오 0.97 마이너스, 셀트리온 마이너스 2%밖에 안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결국에 이 알테오젠이 이 거래소로 가야 된다라고 더 주주들이 요구할 겁니다. 앞으로 상법 개정안이 계속 발효가 된다라고 하면 주주 우선으로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지고 알테오젠의 거래소 이동, 요거를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시가총액 1위 종목이라고 해서 떼두개 맞았는데, 만약에 알테오젠이 거래소로 간다, 최소 30에서 50% 이상의
아무것도 안 해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 이후에 많은 요구가 있을 겁니다. 주주들이 왜 빨리 안 옮기냐, 거래소로 옮겨라 라고 계속 압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느꼈을 겁니다. 코스닥에 있으면 이렇게 폭락이 나와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폭락이 나와요. 그렇지만 거래소로 옮긴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많이 맞아 2%, 거래소는 3% 빠지면 폭락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는 거래소로 안 갔기 때문에, 코스닥에 1위로 이겼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를 압박을 크게 받은 거다. 어차피 코스닥 150에 포함돼 갖고 선물과 연계돼 가지고 엄청나게 데미지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 알테오젠은 반드시 거래소로 이전해야 된다. 주주들이 엄청난 요구를 할 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거래소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매도, 공매도 애들 옛날에 셀트리온도 그 다음에 거래소 옮긴 다음에 공매도가 엄청나게 당해서 환매수가 엄청 터졌거든요. 점점 더 가파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도 거래소로 이전하겠다, 물론 이제 시기를 보면서 이전하겠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도 거래소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뜬금없다, 뜬금없다가 맞는 표현이고요. 이렇게 좀 그 주말간에 미국의 나스닥하고 트럼프의 얘기, 또 이란은 뭐 보복한다고 하겠지만 보복할 수 있는 명분도 크게 없어요. 이란이 뭐 말을 안 듣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협상하자고 벌써 오랜 기간 했는데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이스라엘은 더 옆에서 항상 그 이란의 타겟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먼저 타격을 한 거고, 아무리 드론을 날려도 그 중에서 먼저 다 벌써 뭐 요격을 끝낸다라고 하고, 미사일을 날려도 또 아이언돔으로 또 막아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그렇게 반격할 수 있는 이 카드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도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남이가 해갖고 동참하겠다라고 했는데 동참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확전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중요한 거는 미국의 나스닥 봐야 되고요. WTI 국제유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플러스 5%, 물론 플러스 5%도 엄청난 거예요. 그죠? 전일 대비 플러스 5%면 뭐 거의 폭등이죠. 선물 매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물 1%만 올라가도 프로테지가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10%가 넘게 올랐다가 아직도 플러스 5%니까 이거는 정말 대폭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지만 고점 뚫고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70불 위에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국제유가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뭐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다 냉철하게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국제유가하고 알테오젠 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거서 연락을 받는 거는 뭐 제품 가격 올라가고 국제유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수송비 올라가고 뭐 이런 건데, 알테오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따지고 보면 지금은 그냥 기계적인 매도에 의한 수급인 논리로 빠진 거지, 이 회사의 성장성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또 중동 문제 때문에 많은 이 노이즈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뭐 수많은 노이즈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지는 않았다는 점, 그리고 좀 주변국들 사정이 그렇게 우리가 남이가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는 물론 뭐 지구전으로 해서 좀 오래 갈 수도 있겠죠. 당하고만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뭐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코스닥이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의 급락. 참 이게 안타깝죠. 예, 코스닥. 개인들이 주로 많이 매매하는 시장이 바로 코스닥 시장인데, 예, 상당히 좀 오늘 좀 많이 음봉이 크게 나와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건데, 좀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예, 주식을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좀 기계적인 매도에 의한 우려에 따른 하락인 거지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하락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결론이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밤 미국의 나스닥 그다음에 WTI 국제유가 요거 꼭 확인하시고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